네, 이어서 이제 확통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에 이제 통계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가족권을 보니까 시그마의 값이 1이다. 이건 공통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높이가 같은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y는 k하고 4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여기 아래쪽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1, 2, 3, 4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하고 3이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2가 되는데,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여기 빼주니까 이제 0.5가 커질 수 없겠죠. 0.5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지나가는 그림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평균도 1.5, 3.5를 갖고 있구나. 자, 그래서 앞에가 x고 뒤에가 이제 y의 확률, 네, 이제 밀도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구해줄 수 있어서 네, 28번 문제 치고는 조금은 편하게 이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29번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요. 요건 이제 30번에 나올 수 있는 네, 주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제로 보면은 가 조건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중복조합 문제인데,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빼도요 계속해서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쌤은 직접 세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일단 네 가지 경우를 해보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여사건이죠. 근데 여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네 개가 다 맞을 때, 그리고 세 개는 맞고 하나는 다를 때, 두 개, 그리고 이제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때, 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대칭성이 있나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칭성이 있죠. 1이 1로 간 경우와 F1이 1로 간 경우하고 F4가 4로 간 경우, 요게 이제 대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를 곱하기 2배로 해결하면 되겠다. F3이 3으로 가는 경우하고 F2가 2로 가는 경우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1이 1로 가는 경우와 F2가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조금은 이제 그 현실적인 풀이로 봤을 때는 여기를 바로 한 번에 대칭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1이 1로 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2부터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1로 갈 때가 있고 3으로 갈 때가 있고요. 자, 먼저 1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어요. 자, 3이 1로 갔다라고 하면은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만 빼고 이제 4가지 갈 수 있고요. 3이 2로 갔다 그러면은 4만 빼고 3가지 갈 수 있고요. 3이 3으로 갔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번에 같은 이유로 이제 4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4가 5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이 3으로 못 가니까 3이 4로 가는 경우고 4가 5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한 가지. 3이 5로 갔을 때는 4가 5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총 9가지가 생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2가 1로 간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F2가 2로 갈 수 없으니까 3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럼 F2가 3으로 갔다고 하면은 여기가 F2가 3이에요. 네, F2가 3으로 갔다고 하면은 F3은 4하고 5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F3이 4로 갔을 때 4가 4로 못 가니까 한 가지. F3이 5로 갔을 때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이쪽의 경우는 F2가 4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럼 F2가 4로 갔으니까 F3이 4로 가는 경우, 5로 가는 경우 역시나 두 가지고요. 마지막 F2가 5로 가는 경우는 네, 한 가지가 되어서, 네, 이게 이제 중복조합을 해서 안 맞는 경우를 빼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여지는 개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F2가 2로 가는 경우는 F1이 이제 0으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2가지. 이게 F1의 결정이고요. 자, 이 뒤에 있는 경우는 F3이 2로 갈 때, F3이 4로 갈 때, F3이 5로 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경우는 좀 더 편하게 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대칭으로 이제 2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4 더하기 10, 즉 48가지가 되는 거죠. 네, 함수의 개수 중에서는 뭐 사실 조금은 계산이 있지만은 그래도 난이도적으로 아이디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거 직접 다 세는 게 맞아? 또는 중복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적용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함수의 개수 문제들도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30번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복원을 시켜서 4번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일 때는 플러스, 이제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에 연산을 해주자.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를 4개를 다 꺼내는 경우를 이제 특정한 경우로 이제 보는 건데요. 홀수를 다 꺼내는 경우는 선택지가 2가지씩 있으니까 일단 2의 4승이고요. 홀수를 3개 꺼내고 짝수를 하나 꺼내도 되잖아요. 그때는 홀수하고 짝수의 위치를 이제 그 횟수가 몇 번째 홀수가 나오고 몇 번째 꺼냈을 때 짝수가 나오는지는 구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자리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은 홀수의 자리 또는 짝수의 자리 한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있잖아요. 가포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3을 뽑았을 때가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요. 331을 뽑았을 때 홀수 기준으로 2가지가 나오고 311을 뽑았을 때도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111을 뽑았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이제 양수가 안 되잖아요. 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수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총 7가지인데 가포순 계산을 각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 2개하고 짝수 2개일 때도 앞에가 3, 3일 때 그리고 이때 2개씩 나오고요. 마이너스 4 2개 나올 수는 없고요. 앞에가 3일일 때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나와서 가포순 계산을 통해서 총 경우의 수가 이제 106가지다. 그리고 특정 경우의 수가 16가지다. 이렇게 세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앞에 29번처럼 아이디어는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많았던 이제 10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좋았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확통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